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표관리 제3강 상표 상품의 동일 유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표의 사용이 어떤 부분이 상표의 사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 3강까지를 들으시면 총 7편의 내용 중 그 첫 번째 장인 총칙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다 수강을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어떤 학문에 있어서 총칙에 대한 부분을 모두 수강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기능, 그리고 각종 내용에 대한 기본적 구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실무적 측면의 내용이라든지 절차와 요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총칙을 기본으로 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3강 제 총칙의 마지막 그 강인데요. 1강, 2강에서 상표에 대한 정의와 기능 그리고 상표에 대한 종류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다면 오늘 3강에서는 상표에 대한 혹은 상품에 대한 동일 혹은 유사 그리고 상표의 사용이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 있어서 이 오늘 살펴볼 상품, 상표의 동일 유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흔히 상표와 관련된 업계에서의 분쟁은 동일 또는 유사에 관련된 분쟁과 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권에 대하여 동일한 혹은 유사한 침해를 한 것에 대해서 침해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든지 나의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 분쟁에 대한 것들을 적절히 잘 대응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과 같은 상표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과 상표의 동일 혹은 유사에 대한 개념과 상표에 대한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자료를 보시면요. 앞 시간에 제2편에서 살펴본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면요. 상표의 종류에 대해서 제2강에서 살펴봤습니다. 상표의 종류에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결합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이 있고 가장 일반적인 상표는 문자와 도형상표를 흔히 우리는 상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자들은 사실 이러한 상표의 구분과 종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업적 활용 측면에서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상표가 있다면 이 상표가 각각의 상표의 종류별로 존재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렇지 않고 단일로서 존재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상표 관리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변리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이 서비스표라고 하는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흔히 상표와 서비스표 양분해서 우리가 통칭으로 상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비스표는 도매와 소매와 같은 업종, 업태와 관련된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프랜차이즈와 같은 사업에 대한 것을 상표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특수한 제도로 단체 표장, 그리고 지리적 표장, 업무 표장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실무적 부분이 아닌 여러분들이 종사하고자 하는 직장이나 그 형태가
여러분들과 연관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되, 다만 법리적인 해석과 적용 원칙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3강 상품과 상표의 동일 혹은 유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동일과 유사 부분인데요. 여러분 교재 32에서 4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문가로서 상표나 브랜드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뭔가 본인 나름의 자료와 정리된 이론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상표 관리에 있어서는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핵심 법에 대한 해석과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축적하셔서 나름의 정리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료가 있으시다면 자료에 대한 내용을 중점 활용하시면서 자료가 바뀌었거나 새롭게 변경된 사항들을 기입하시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되실 거고요. 자료가 없다면 동영상을 보시면서 동영상 내의 자료에 여러분들이 각종 인터넷과 관련 서적을 통해서 자료와 궁금한 점들을 보강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의 동일과 유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동일과 유사는요. 상품의 동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상품의 유사는 상품이 동일한 정도는 아니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근사한 것, 이것이 이론적 측면에서의 의의인데요. 다만 판단의 방법에 관한 학설은 절대적 판정설과 상대적 판정설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절대적 판정설은 상품 상호 간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상대적 판정설은 구체적인 상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와 추상적인 조상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상품과 상표 둘 다 동일과 유사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의 인식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고요. 즉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소비자 그리고 저와 같은 업무 종사자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일반 공중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특허청 심사실무와 법원의 태도는 상표법상의 구상품류 구분 기준은 동일 유군 유사로 판단을 하되 판례의 태도는 상품의 원재료, 품질의 일치, 용도의 일치, 형상의 일치, 생산 부문의 일치 및 판매 부분의 일치, 수요자 범위의 일치 여부 및 기타 거래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기에 편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요 이불과 전기요 등이고 향수와 자동차용 방향제는 비유사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품의 동일과 유사에 대한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기본적 내용 중에 하나가요. 상표 체계에서는 류와 군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한 구분선을 그어서 상표에 대한 권리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서 1강에서 1상표 1출원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의 상표는 하나의 상표로 인류를 기준으로 출원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류는 흔히 말하는 제품에 대한 분류 기준으로서 우리나라는 1에서 34류까지는 상품에 대해서 그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놨고요. 35류에서 45류까지는 서비스표, 즉 도소매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나눠 두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물품에 대해서는 1류에서 34류까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35류에서 45류까지를 류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예를 들면 의류의 경우에는 25류, 여기에 의류가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만지고 접하는 액세서리와 기타 자파류, 액세서리는 14류, 가방과 같은 혁의류 같은 피혁 제품들은 18류, 그리고 원사, 원단과 같은 경우에는 직물지는 24류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그 류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류 안에는 다시 해당 제품과 유사한 군으로 나누고요. 군 밑에는 품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동일과 유사는 류와 군에서의 유사를 판단하는 것으로 하되, 사회상으로는 동일 유사에 대한 범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 실정까지를 다 판단해서 열거할 수는 없고요. 다만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동일 유사에 대한 기준은 소비자의 인식 기준에 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표에 대한 동일과 유사는 방금 말씀드린 상품의 동일 유사 개념과 비슷한데요. 상표의 동일이라고 하면 사회 통념상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의 상표 포함 단 불사용 취소 심판 판단 시의 결합 상표의 사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색채 상표에서 동일성 간주 규정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상표의 유사는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 이상에서 유사하여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상표의 유사라고 판단합니다. 동일은 쉽게 말해서 똑같은 것을 동일하다라고 인식하면 될 것이고요. 유사하다는 말은 일반 소비자의 판단 기준으로 외관이나 칭호나 느낌, 관념이나 어느 하나 중에 혹은 이걸 다 합해서 어느 하나 중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이것을 이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라고 느낄 정도면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에 대한 유사 개념은 소비자의 인식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인 외관과 칭호와 관념의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면 유사의 범주로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사 판단의 3요소를 보면 외관 유사, 호칭 유사, 관념 유사, 방금 말했던 외관과 칭호와 관념에 대한 부분들이 유사한지 안 한지를 살피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의 관계는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이것들을 관찰하는 방법은 판례와 학설상 전체적 관찰, 한마디로 다 같이 본다는 거죠. 호칭도 관념도 외관도 다 같이 봐서 그것들의 유사를 살피는 것이 원칙적인 기본 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격적 관찰과 객관적 관찰 여러 요소들이 있긴 한데요. 한마디로 전체적인 요소를 모두 같이 해서 관찰함으로써 유사에 대한 것들을 판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유사 판단 기준은 주된 수요자층과 평균 수요자의 주의력 기준, 한마디로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 수요자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원사, 원단과 같이 수요자가 도매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도소매상들을 일반 수요자로 판단합니다. 즉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것들은 일반 소비자가 흔히 일반 대중이라면 원사, 원단과 같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소비자처럼 활동하는 중간재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도소매상이 일반 수요자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기는 등록 요건의 판단 시점이나 침해 소송 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그 해당 시기의 유사 기준을 판단합니다. 즉
타사와 우리 것에 대한 유사에 대한 시비가 붙어서 소송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시기는 침해가 발생되었거나 인식하게 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유사에 대한 것을 판단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유사 판단에 대한 방법은 뭐 일반적인 경우 어떠하고 어떠하다라는 내용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상표와 지리적 상표, 입체 상표, 동작 상표 각각의 2강에서 살펴보았던 상표의 종류별로 동일과 유사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실무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들인 게 어떤 특정 상표에 대한 동일과 유사는 거기에 대한 실제 사례와 사실관계를 해당 사건에서 판단할 때 그 기준이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실무자로서 하나의 기준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사안별 동일과 유사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만 판단 기준은 소비자와 일반인들의 인식 기준에 의하되 그때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유사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동일 유사에 대한 판단 데이터, 과거의 기준과 판단 내용들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끝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각각 가, 나, 다 목으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강에서 상표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상은 현행법 상표법에 대한 조문을 최소한 1회독 내지는 2회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상표 관리에 관한 상표법 조문을 가지고 심심풀이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이렇구나, 정의는 이렇구나, 이런 규정이 있구나라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상표 사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의 표시행위입니다.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그리고 라벨을 상품의 끈으로 묶어둔 경우나 진열된 경우로 전면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만 교재에 나와 있듯이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 분해를 해야만 인식할 수 있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 상표 포장용지에 상표를 인쇄해 놓은 경우도 상표의 사용으로 봅니다. 상표의 사용이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 상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 사용하지 않은 불사용에 따른 취소 심판 청구를 통해서 등록 상표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상표의 취소와 심판 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상표법은 상표를 사용한다는 약속과 전제에 근거해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는 법상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표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등록한 이후에는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사용이 되고 사용이 되지 않는지는 반드시 명확하게 아신 이후에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는 상표가 있고 상표는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을 하지 않는 상표가 있다면 관리자로서 상표 사용에 대한 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한 사용 방법을 강구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에 대한 부분은 표시행위, 유통행위, 뒷부분에 설명하는 내용들과 더불어서 반드시 사용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행위가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유통한다는 것은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OEM 방식에 의한 수출 상품에 사용된 상표 등등도 상표의 사용으로 보고 제 과목에서 이야기한 표시행위와
나아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통행위는 결국 표시를 통해서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같이 묶여있는 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제3자가 수입하여 유통시킨 경우도 우리 대법원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하고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교재 42에서 47페이지를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제7호 다목의 광고행위에 해당이 되는 가장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근거로 광고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명함에다 광고를 한다든지 신문지, 잡지에다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따위의 행위를 통해서 등록 권리자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것들을 하나의 사용 행위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상품의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상표를 사용하되 광고 행위에 의한 사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단순한 수입신고서에 상표를 썼다고 해서 상표의 사용은 아니고 여러 형태의 상표 사용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나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읽어보시되 여러분들이 명함이나 기타 포장지, 제품이 아닌 여러 잡지나 신문지상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광고 행위에 의한 상표 사용이므로 상표에 대한 사용을 적극 회사에 건의해 주시는 그런 합리적인 실무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입체 상표의 사용이라든가 기타 상품 식별 목적일 것 등에 대한 이론들은 교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의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 간 분쟁과 소송으로 혹은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표의 취소 분쟁으로 많이 이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용에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판례로 축적되어 있다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면서 반드시 상표 사용이 우리 자사의 업무 형태와 유사한지 혹은 동일한지라는 부분과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서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1, 2, 3강을 통해서 상표관리 제1장 총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소 시간과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후에 설명하는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제4편에서는 본격적인 전문가로서의 입문서인 상표의 등록 요건과 상표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식별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부터 3강까지 조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표란 무엇이고 상표란 어떤 것이 있고 상표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반드시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브랜드 자산 관리사로서의 자질의 기초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4강 상표에 대한 등록 요건과 식별력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